검진 초음파 결과지에 갑상선 결절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암은 아닐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절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대부분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등급과 크기에 따라 확인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결과지의 등급이 무슨 뜻인지, 조직검사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얼마마다 다시 보는지입니다. 검진센터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정말 흔합니다. 초음파로 자세히 보면 성인 3, 4명 중 1명꼴로 발견될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성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결절의 대부분은 양성, 즉 암이 아닙니다. 암인 경우는 결절의 일부로 약 2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병 진단이 아니라 한번 성격을 확인해보자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결절이 걱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음파에 보이는 모양을 보고 암일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결과지에 적히는 K-티라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암을 의심하는 정도가 큽니다. 2등급은 양성입니다. 암일 가능성이 3% 미만으로 순수한 무록이거나 전형적인 양성 모양입니다. 3등급은 낮은 의심으로 3에서 10%, 4등급은 중간 의심으로 10에서 40%입니다. 5등급은 높은 의심으로 암일 가능성 60% 이상입니다. 암을 의심하는 소견을 갖춘 결절입니다. 숫자만 보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에서 보이는 결절은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이기 때문입니다. 등급은 결절의 모양을 봅니다. 암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보이는 소견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게 있을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고형 결절 중에 초음파 상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저에코 결절 중에서 미세석회화가 있거나 경계가 울퉁불퉁하거나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모양의 결절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속이 물로 찬 낭종, 즉 무록이거나 스펀지처럼 보이는 결절은 거의 양성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침 검사는 가는 바늘로 결절 세포를 뽑아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K-티라드 등급별로 정해진 기준 크기에 따라 시행합니다. 높은 의심인 5등급은 1cm 이상일 때, 중간 의심인 4등급은 1에서 1.5cm 이상일 때, 낮은 의심인 3등급은 2cm 이상일 때 조직검사를 권합니다. 양성인 2등급은 크기가 커도 대개 조직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저위험 결절까지 전부 검사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크기와 무관하게 바로 조직검사를 합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 혹은 원격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기도, 후두, 갑상선 주위 신경 및 혈관 같은 주변 구조물로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갑상선 수질암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크기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세침 검사 결과는 보통 6단계로 보고됩니다. 비진단적, 양성, 비정형, 여포종양, 악성의심, 그리고 악성입니다. 대부분은 양성으로 나오고 이 경우엔 추가 검사 없이 추적 관찰만 합니다. 그 밖에 비정형이나 여포종양처럼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재검사를 하거나 진단 목적의 수술 등을 상의하게 됩니다. 악성 의심이나 악성이면 수술을 논의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결절의 성격과 환자분 상황에 따라 적극적 감시, 즉 짧은 간격의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검사로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구간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재검사를 하자고 할 때 덜 불안하실 겁니다. 양성으로 확인됐거나 세침검사 대상이 아닌 결절은 대부분 그냥 추적 관찰합니다. 간격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짧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결절은 6에서 12개월, 낮은 의심이나 중간 의심이면 1에서 2년 정도 주기로 추적 관찰합니다. 실제로 양성 결절은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절이 있으니 자주 검사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 이야기에서 한국은 사정이 조금 특별합니다. 2000년대 들어 검진 초음파가 널리 퍼지면서 갑상선암 진단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새로 진단된 것의 상당수가 평생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아주 순한 암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과잉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진 지침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갑상선 초음파를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결절이 발견됐다면 등급에 맞게 확인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결절이 보였다는 것이 곧 암이나 수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엔 결과지의 등급과 무관하게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혹이 점점 커질 때,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어릴 때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때, 목이 쉬어 목소리가 변했을 때, 음식 삼키거나 숨쉬기가 불편하고 눌리는 느낌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단순 추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성인 서너 명 중 1명꼴로 매우 흔하고 암인 경우는 전체 결절의 2에서 6%가량입니다. 초음파는 암 의심 정도를 KT라드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크기 기준에 따라 조직 검사를 합니다. 한국은 과잉 진단이 이슈입니다. 결절이 보였다고 바로 암이거나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추적 관찰로 끝납니다. 단, 쉰 목소리나 만져지는 혹, 커지는 림프절이 있으면 등급과 상관없이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경우 병이 아니라 초음파가 워낙 잘 보이다 보니 눈에 띈 흔한 소견이라고요. 결과지에 적힌 KT라드 등급과 크기를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대개는 추적 관찰하고 일부에서만 조직 검사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폐CT에서 보이는 결절을 다루겠습니다. 폐결절의 크기와 성상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추적 검사를 하고 언제 진료를 봐야 하는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검진 결과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